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가 끝났네요. 이번 주는 그냥 평범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었었고요. 뭐 이슈에 대한 눈치를 보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특징은 거래대금이 되게 작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끌어오는 자금들 자체가 기존과 다르게 많은 그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은 되게 큰 이슈를 줬죠. 이제 때가 됐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강하게 파월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화답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글로벌 증시는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어요. 특히 다우, 나스닥 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혼기가 우리나라에도 월요일에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라고 해요.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도 힘이 좀 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종목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금요일 날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발점이 스타트에 있는 업종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 날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성장주 위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성장주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 뭔가 이걸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이 금리 인하에 피해주였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동안 힘을 못 봤던 건설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있을 거고 게임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이런 그러면 건설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업종들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금리 인상이 됐던 피해주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업적의 흐름을 보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시그널을 보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외국인들 8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좀 줄어들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 기관이 채울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제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기관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단에서는 우리가 스몰캡이라고 하죠. 강소기업 쪽,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쪽 이런 돈을 잘 벌 수 있는 스몰캡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거래소를 보면 그 변동성, 기관의 특징은 변동성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시세 확대를 많이 일으키는 게 기관 투자자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액티브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빠른 그런 그 변화를 줄 수 있고 종목의 시세를 줄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가장 또 유리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강하진 않아요. 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활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는 금투세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는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1차 상승은 연절일 것 같아요. 2,750이 이제 머리대고요. 여기서가 반등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땐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에 평균 거래가 10조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요즘은 좀 어렵죠. 10조도 어렵게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루에 8조, 9조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레벨업 되기보다는 힘이 붙이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거래대금의 양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업종의 순환 사이클에 된 다운 사이클에 있는 업종을 잘 봐요. 그게 이제 포인트는 다음 주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많이 힘들어요. 시장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미국 시장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회복도 더디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처지는 모습을 보니 좀 실망을 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을 다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밸류단 자체가 얕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 좋은 종목들과 업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가의 평가가 됐을 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좀 더 큰 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종목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도 바닥에서 상승 1차 파동이 올라왔을 때 내 종목은 좀 덜 간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가 나와서 강하게 떨어졌던 코스닥 시장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반기 쪽은 9월 달부터는 우리가 좀 코스닥 쪽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상담할게요. 열심히 상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원리, 종목을 보낸 눈,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제 상담할 때는 꼭 노트와 펜을 준비하셔서 조금이나마 적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그런 종목 상담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동국 SNC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20%고요. 네네. 그 4,68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단가가요. 고생 많으셨네요. 더 높았는데 네. 최근에 좀 빠져서 네. 좀 못하겠는데 또 빠지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 종목은 왜 움직이는지 아시죠?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제 두 후보 간의 정책 공약들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프라 투자 이런 쪽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변동성, 이 변동성이 되게 크죠. 풍력이 엄청 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딱 찍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림은 나쁜 밀림이 아니에요. 한번 꺾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N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이거 딱 보는 거 이게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1,600억이거든요. 이 종목은 실적은 좋진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는 않은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 풍력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슈에 따라 움직여요.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그 뉴스의 테마 이런 것들에 엮여야만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세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 잘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주가가 그동안 많이 그동안 조정이 깊었어요? 짧았어요? 깊었죠? 깊었어요. 왜요? 업종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었거든요. 소외된 업종이에요. 그게 이제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이제 이 대선에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평상시에는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걸 뭐라면 단봉이라 그래, 단봉. 이 봉들이 작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축기축하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 올라갈 때가 있죠. 봉이 길게 있죠. 이거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뉴스가 있어야만이 이 종목을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이 종목이 움직일 때는 뭐가 붙어요? 거래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그죠? 이 거래가 없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힘을 못 받죠.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 거래가 들쑥날쑥하고 이거 보면 거래가 갑자기 들어왔다가 몇 달 동안 거래가 없다가 또 갑자기 들어왔다가 거래가 없고 막 이러죠.
그래도 최근에 또 네. 거래가 들어왔고 이건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막 터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슈 재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퉁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들었다 이제 밀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는 밀린 거는 여기가 뭐냐면 매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왜 떨어졌어라고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주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가격 오면 밀리죠. 쭉 밀리죠. 여기 가면 밀리고, 여기 가면 밀리고, 여기 오면 밀리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면 밀린다는 거예요. 여기 딱 보면 밀리죠. 여기 선을 이렇게 제가 해놓은데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이제 파는 자리예요. 3,500원 정도. 그렇죠, 맞아. 예. 여기를 뛰어넘으면 다시 새로운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종목도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 타임 스케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가 어디냐? 저는 예. 평단가가 높은 손절이란 거 주식이 있거든. 손절이잖아요. 손절. 혼자래요. 손절은 어느 정도가 되면 손절할 수 있어야 되죠. 손해라는 것들은 나는 손해를 안 볼 거야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해야죠. 멘토님. 네, 그렇죠. 손절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죠? 어느 정도 오면 이제 나오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후보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볼 때는 잘 팔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11월이니까 10월 달까지는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자리가 어디냐? 4,000원에서 4,500원이에요. 4,000원 라인에서 4,500원이에요. 여기가 좀 매물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갭을 메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꺾어 움직일 거예요. 여기 이제 갭 떴다고 그러거든요. 이 갭은 매꾸로 내려와요. 모든 주식은 이렇게 갭 뜬 거, 공간이 있는 거 매꾸로 올라오거든요. 매꾸로 내려와요. 다시 여기서 움직여요. 왜 그러면 거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4,000원에서 4,500원 온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그 라인이에요. 잘 팔아볼게요. 네, 거기까지 올 거니까 거기서 딱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4,000원에서 4,500원 단위예요. 그거 잘 보고 있다가 이것도 변동성이 세니까요. 그 라인에 온다면 딱 팔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스트리마 네. 몇 시간? 28,500원에 10%.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 어떤 업종인지 알죠? 네네, 보안. 그렇죠. 보안, 지문 막 이런 회사예요. 네네. 네, 이런 회사는 강소기업이에요. 돈을 잘 벌어요. 돈 잘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잘 네.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왜요? 네. 아니,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주가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좋아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빠야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냐 없냐 이게 수요와 공급 간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업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업황 자체가 인기 있는 업황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실적이 후단이에요. 예, 인기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 호황은 늘고 불황이 오거든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번 사이클은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잘 사셨는데. 네. 아니, 3년 됐어요. 갖고 계신지요? 네네. 이제 올라갈 때 됐어요.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번리돼서 팔아야 될지, 그전엔 더 기다려야 될지, 그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자, 기다리실 거예요, 팔 거예요? 팔고 싶죠? 그래서 지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네.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틀리면 어떠죠? 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어. 거긴 거죠. 제가 좀 맞히도록 노력해볼게요. 지금 팔지 마세요. 네네. 오늘 갖고 가세요. 네. 이번에 사이클 자체가 업사이클이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주기가 이제 2년,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50% 빠지는 게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그 스몰캡 종목이라 돈은 잘 버는 기업들이에요.
돈은 되게 잘 네. 벌어요. 그러니까 단단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 회사는 잘 인식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네. 회사야라고 하면 슈프리마, 무슨 무슨 회사지? 이렇게 고민하는 회사예요. 많지 알 수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잘 벌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번 하반기를 움직일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주 네. 세타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하반기에 좀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발 수 있고 이 회사는 전 세계 수출이 많이 일어나요. 지문 보안 쪽에 그다음에 우리 뭐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문으로 뭐 문을 열거나 이런 지문 인식이 좀 강자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팔지 마시고요. 이번 가격은 조금 욕심을 낸다면 제가 욕심을 낸다면 이 종목은 이 라인이 넘어가잖아요. 3만 원이 넘어가면 3만 5천 원까지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괜찮으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3만 원 5천 원까지는 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매수라 그래요. 이제 수급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급 자체도 슬슬 누가 이렇게 빨간 것들이잖아요. 빨간색 봐봐요. 이게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네. 최근에 많이 슬슬 들어오죠. 네네. 왜 그러면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으니까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네. 들고 있다가 3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 3만 5천 원까지 좀 이번에 좀 기다렸잖아. 오랜 시간에 네. 기다려서 내 자리가 왔다라면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오는구나. 네.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식을 살 네. 때는 혹시 이거 그래프 볼지 아세요? 대충 보고. 그래프 보고 볼지 아세요?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큰 그림을 월봉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지금 24년까지 4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보임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봉 자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잘 봐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딱 여기가 고점. 여기가 고점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 네네. 그죠? 저점은 확실하게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요 라인에서 되면 주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바닥 찍고 올라오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퉁하고 올라오죠. 퉁하고 올라오죠. 네네. 여기 보면 또 요 가격은 2만 원 오면 퉁퉁 올라와요. 그러면 네네. 또 여기에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 보면 여기 보면 네. 뭐가 딱 맞냐면 잘 봐봐요. 여기 오면 요 그래프를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요 그래프 보죠. 여기 보면 월봉을 쫙 놓아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가격이에요. 가격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매물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요 라인, 네. 여기에 보면 매물, 여기에 보면 매물. 지금 3만 원 가격에 매물이 많이 있죠. 여기 맞고 뚝 네네. 떨어지죠. 뚝 떨어지고, 네네. 뚝 떨어지죠. 그죠? 여기 보면 뚝 떨어지고, 그죠? 요 라인에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중간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매물대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 3년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4년이라는 시간 고점됐고 4년 시간 동안 빠졌죠. 2020년에 네. 고점을 찍고 4년 정도 빠고 지금 다시 1년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여기가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3만 원을 잘 보고 있다가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3만 5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라인이라는 거죠. 밴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밴드가 개인이 샀다면 어려워요. 근데 아까 봤지만 누가 샀어요? 외국인. 살짝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아마 좀 욕심을 부려서 3만 5천 원까지 본다. 이번에 3만 원이 넘어가면 3만 5천 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보면 월봉 자체가 세요. 이게 양봉, 음봉이잖아요. 그럼 여기 음봉을 다 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양봉이 힘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힘이 강하다는 거는 앞으로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수익을 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3만 5천 원까지 보고요. 꼭 다음에는 3만 5천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아이고, 예, 코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오스코텍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예, 43,000원에 50%요. 이 종목 금요일로 막 강하게 움직였죠? 유한양행하고 같이. 예, 예. 예, 이제 FDA 승인 이슈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돼요. 사실 왜 딱 따라붙었구나. 그날 이슈 나오면서 막 따라가셨죠? 예, 예. 맞죠? 예, 예.
FDA 딱 승인 나면서 유한양의 오스코텍하고 막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어요? 야,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어요? 아니, 좋은 뉴스인데? 예. 예, 저는 이걸 주식을 모르는데 네. 그 옆에서 하는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하도 갖다 직접 대길래 예. 아이 들어갔다 가는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뭐 10몇 프로 떨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면 돼요. 좋나 예,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식 하실 거예요? 하지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그럼 뭐 조금씩만 한번 해볼까 싶어갖고. 네. 그러면 이제 모든 탓은 내 탓이오를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오. 예, 내 탓이요. 네, 이렇게 해야 주식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빠지면 산 건 난데 이 사람이 사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주식을 보는데 책임을 못 져요. 내 자신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틀려도 내 탓이고 맞아도 내 탓이고 그다음에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이러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식은 내가 잘못 산 거구나. 이걸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원리를 알면 우리가 딱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예, 없다 그러죠. 예. 그럼 이 주식은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지 않았어요? 소문이 난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FDA의 승인의 기대감들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반응을 어떻게 반응을 했냐? 당일날에 만약 이 주가가 반대로 4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됐다 그러면 급등이 나와요. 근데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왔던 4만 5천까지 올랐던 주식이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제로 소멸이라 그래요. 주가가 먼저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쫙 올라갔다 그때 쫙 빠져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모든 자산의 가치는 미리 반영해요. 이걸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냐, 반영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럼 반영됐다, 안 됐다는 주가의 가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부터 얼마만까지 올라가 있냐라는 것들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이 주식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훅 밀린 거예요. 그죠? 천만다행인 거는 또 금요일 날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죠? 예, 예. 이건 이제 들어왔던 이유는 이제 업종이 순환 사이클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제약바이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사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되게 무거워요. 무겁다는 거는 위쪽에서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가기는 되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를 살려면 이 종목보다 싼 주식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월요일 날 내 매수가 오잖아요. 선생님이 사진 가격 오면 매도하세요. 팔아버리세요.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수 있어요. 월요일 날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치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우리가 그 밴드에서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러면 대형주라고 그래요. 오스코텍도 코타기에서는 그래도 위치가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주로 돌려서 내가 주식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이 가장 빠진 거 사세요. 이런 거는 변동성이 되게 세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내 가격 오면 매일 걸어놓아요. 43,000원에 매도 딱 걸어놓으시면 팔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들은 이렇게 봐요. 내가 이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를 잘 모르시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증권사를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종목이 가장 쌌을 때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2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 근데 나는 지금 4만 3천 원에 샀네. 그럼 꼭대기에 산 거잖아요. 예. 요 가격의 위치를 쭉 보시고 이게 주식을 매수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않고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저도 지금 오랜 시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43,000원 올라오거든 팔으라. 네, 팔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소액으로 하세요. 알겠죠? 이 비중 50%까지 넣었다는 거는 그냥 이거 많이 갈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금 줄이세요. 언제든지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금액으로 소액으로 한번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좀 투자를 늘리세요. 아니면 정말 힘들게 했던 돈들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43,000원 되면 매도하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일단 있잖아요. 예, 의료 AI 예. 10% 수익 감사드리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의료 AI 10% 수익 10% 수익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상담 받으실 그리고 거는? 오늘 그 할 거는 그 투톱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뭐 제가 매일 시청하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좀 시간이 없어서 종목 예, 빨리. 예, 네. 예, 저 뭐고 종근당 바이오 아, 예. 27,700원에 네. 비중 20%인데 어제 10% 팔고 10% 남았거든요. 아, 이것도 제 투톱 전략 보고 사신 거죠? 예. 그죠? 록십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록십자도. 록십자는 아직까지 크게 수익권이 조금은 나있기는 나인데 그거 네. 보고 제가 지금 그랬는데 그래 이게 한 34,5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지 싶어서 그래 전문가님 그 소개남 들어보고 갔었다가 네, 맞아요. 34,000원 정도 자리예요. 제가 이제 예. 이게 정군당 녹십자 이런 거는 제 개인 채널 너튜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이상한 종목을 뭐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제 실적이 예. 있거나 그다음에 업황이 좋거나 가격이 싼 거를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틀리는 것도 예. 많아요. 사실 제가 틀리는 것도 많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누구도 논할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은 뭐냐? 주식에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의 정의가 제각각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시세 추종이라 그래요. 업종을 봐요. 저는 예. 이제 업종을 모아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떨어진 기업의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시세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 맥락이 이제 종군당이었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녹십자, 종군당, 한미약품, 나머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는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간 건 우리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근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래요. 이런 종군당 바이오나 뭐 종군당이나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맥락이에요. 녹십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녹십자도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겠던데.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요. 이게 다음 달 이제 시작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요.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피해주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관련주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하는 기업이에요. 돈을 빌려와서 연구를 해서 약을 개발하고 하려면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제 새벽에도 이제 미국의 가장 그 경제 대통령이라 하죠. 파월의 입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때가 왔다 그러면 이런 업종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업종 중에서도 종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타겟을 잡으면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들 우리가 잘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매물을 보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힘이 되게 강해요. 양봉 2개 나왔다는 것들은 월봉에서 양봉이 2개 나왔다는 거는 다음 달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보면 35,000원 라인 보면 삐쭉삐쭉한 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밀려 못 올라간 자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대가 요 자리거든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얼마냐? 35,000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가격이에요. 그 가격까지는 34,000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가격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위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정군당 같은 경우, 정군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탈모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탈모 관련
요게 이제 예.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 이제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34,000원까지 1차로 보시고 그래서 34,000원에서 35,000원 넘어간다. 그럼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예. 들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되게 예. 강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일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각이 세잖아요. 이 바닥에서 예, 예. 지금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예, 것들은 예. 오일선이라고 오일선이 깨지면 매도예요. 예, 예. 그래서 오일선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가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 챙기는 게 나아요. 5%로 팔으세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강연에서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고 이런 뭐 앞으로 이제 주식의 흐름 방향, 그다음에 이제 멘탈 교육.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시장을 보는 정신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라고 하죠. 내가 흔들림이 없는, 그다음에 내 기준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식이 시세 가지고 흔들리느냐, 시세가 빠졌다고 내가 겁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빠져서 기분이 좋은 건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경험의 치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도 오늘은 이제 부천에서 진행을 하고 내일은 이제 광주에 가요. 광주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이렇게 말을 많이 나누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시장을 좀 깊게 이해하는 방법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니까요. 장소와 시간 잘 보시고요. 많이 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매일같이 시장의 전략을 안내해 드려요. 너튜브에 김영구 추천TV라는 제 채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전략, 그다음에 내일장의 분석, 간단하게 매일같이 메시지를 드리니까요. 꼭 그거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주식 매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좀 덥네요. 주식시장도 많이 더워서 우리 시청자님 그 수익이 빨간불로 물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 어떤 종목이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000원에 15%요. 마음고생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어요. AI 테마로 움직이면서 강한 시세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거는 이게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게 AI.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하게 많이 움직였어요. 이것도 그런 테마의 맥락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오고 실망감은 실적을 봐요. 주가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게 되면 신선한 재료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그 AI라는 새로운 신선한 제조가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 야 그러면 이런 좋은 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피크아웃이 됐다 그래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트레이딩을 못하면 정말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할 때는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되고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흘러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아, 잘 모르세요. 이게 빨간 선이에요. 이게 한번 빨간 선 봐봐요. 이게 빨간 선 이렇게 쭉 떨어지면 주가가 빠지죠. 예. 그죠? 이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예. 이 빨간 선 이렇게 보니까 떨어져. 그럼 주가가 떨어져요. 빨간 선이 밑으로 간다, 주가가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단기 추세선이라 그래요. 단기 추세가 예.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더 검은 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검은 선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좀 깊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검은 선이 어떻게 돼요? 검은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고 검은 선이 딱 꺾이니까 계속 내려오죠. 빨간 예. 선과 검은 선이 빠졌다는 거는 추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이게 뭐 정답은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측한 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선은 단기 추세선이 한 달의 세력선이라 그래요. 세력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두 가지 시그널을 준 가격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에요. 사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사지 마세요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셨기 때문에 줄줄줄줄줄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은 올라오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선생님. 그럼 예. 이걸 또 좀 팔아야 되냐?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손해를 좀 덜 보세요. 근데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2만 원 올라가면 위로 또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2만 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주식을 샀다면 이거 잘 모르시면 증권사 있죠. 예. 증권사 있죠. 거기서 전화하셔서 내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살라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이 최저가가 얼마였고요. 최고가가 얼마였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최저가가 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3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예. 거기 선생님 사진 가격이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를 보고 높다고 하면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낮은 가격이다 그럼 그때 사세요. 예. 그래서 꼭 그거 한번 체크하고 사세요. 주식을 잘 모르시기에 아예 전혀 모르시기에 다음에는 주식을 또 사실 거예요. 그럼 꼭 그 위치를 보고 꼭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예.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2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호텔 신라 네. 55,300원에 20%입니다. 많이 힘드시. 어렵네요. 어렵죠. 네.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은 많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유는 네. 있으세요? 네, 네. 그럼 더 사세요. 진짜요? 그럼 가짜인가요? 지금 더 추가 매수 하고 싶어도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네. 무섭죠. 네. 그죠? 올라가는 건 안 무섭죠. 그럼요. 예, 이게 사람이 이제 원래 주가라는 거는 이제 내재 가치라가 있어요. 이게 적정 가격이 있어요. 싸다 비싸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네. 생각해 보면 주식은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멘탈이거든요. 멘탈이라는 거는 맞아요. 예, 이제 기대와 공포라고 있어요. 두 가지의 네, 네. 가격이 있거든요. 공포와 기대. 기대는 네.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올라갈 거는 더 올라갈 것 같죠. 맞아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죠. 네. 그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재료가 들어와요. 모든 네. 주식의 재료는 누구냐? 기관 리포트가 나와요. 네.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때 개인들은 네. 사게 되거든요. 지금 올라가는데 네. 더 올라간대. 한미반도체 18만 원이 30만 원 간대. 삼성전자 8만 원이 막 12만 원 간대. 근데 주가가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럼 네, 거기서 네.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 기대와 네, 탐욕 네.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빠져버려요.
거기선 잘 네, 사. 맞아요. 근데 봐봐요. 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또 무슨 네. 리포트가 나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럼 개인들 어때요? 그거 무서워서 다 팔아버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반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힘들죠. 왜 그러면 경험이 없기 네.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경험이 쌓기 때문에 따르는 기간이 되게 걸려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많은 오랜 과정을 겪어야 이게 이제 경험이 쌓여야 이제 주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네. 사라고 했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걸 오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야, 지금 이 가격이면 싸다. 그럼 이 가격에 사면 네.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많냐? 떨어질 확률이 많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 그동안 제일 좋았을 때 가격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도 네네. 사이클이라는 거가 생기죠. 그렇죠. 좋을 때가 있고 업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 네네. 가장 좋을 때는 얼마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는 네네.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14만. 12만 원이요? 12만 원. 예, 12만 원이 고점이라고. 제일 안 좋을 때는 얼마예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안 좋을 때. 그쵸? 여기 4만 네. 2천 원. 4만 원대예요. 4만 원에서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네. 급락까지 나와 4만 원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네네. 보는 거예요. 4만 원 됐는데 어때요? 이 4만 원까지 밀리진 않고 꼬리가 딱 들어왔죠. 네네네. 더 밀리면 주식은 봐주는 거 없거든요. 근데 요 라인에서 네.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네.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음. 문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떨어질 이유는 너무 많았었어요. 뭐 금리도 네. 안 좋고 사람 소비도 안 네네네. 되고 여행객도 안 들어오고 다 안 좋은 네. 게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실적 베이스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이 관련 섹터는 소비 섹터예요, 소비. 그죠? 네네. 내가 소비를 해야만이 이 회사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소비가 네네. 좋아지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금리를 많이 봐요. 그죠? 예, 예. 내가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금 있죠. 이 금융자산을 네네네. 중에서 이제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고정자산이라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거의 70% 이상가 부동산 자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그냥 현금 가지고 사는 분들보다는 대출 받아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네, 대출 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네, 금리가 떨어지면 그 갭 부분을 뭐가 메꿔지냐?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서 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요.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어서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주식이 올라가요. 아, 네. 이제 금리가 이제 금요일 날 어제 이제 파월 네네. 입에서 이제 때가 됐다. 금리를 네네. 내리겠다. 물가를 잡혔다. 금리가 내린다. 네. 그럼 이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주면 되냐? 시간을 줘야 돼요. 이런 종목은 네네. 밑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맞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올라갈까? 그럼 우리 뭘 보냐면 수급을 봐야 돼요. 수급 이렇게 한번 네네. 볼게요. 이 빨간 건 누구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네네.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빨간 거는 외국인, 네네. 그죠? 외국인. 여기 파란 파란 거. 거는 기관. 그다음에 여기는 기관. 아니 개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 뭐예요? 네. 예, 여기 이 녹색은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봐봐요. 아.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대형주는 네. 외국인을 사줘야 돼요. 아, 기관은 의미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라 외국인들이 밑에서 산다는 거는 계속 끌어올라간다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주가를 바로 안 올려요. 돈이 많은 사람은 위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밑에 사는 게 좋을까요? 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향 리포트를 내버려요.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다 팔고 나면 심리에서 한 번 더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공포심을 느낄 때 홀테실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돼요. 너무 무섭죠. 물량 네, 막 맞아요. 던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네네. 이제라도 내가 반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심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50% 빠지잖아요. 50% 빠져서 60% 가잖아요. 그럼 사람 다 팔아버려요. 못 건대요. 야 이제 반이라도 건져야겠지라고 그때부터 이제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그게 이 네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조금 들고 간다 생각하면 65,000원까지는 로멀하게 올라와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다른 거 배 아플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막 움직이는 네. 게 내 거 안 오니까 힘들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 내 맞아요. 차례가 네. 와요. 우리가 주실 때 먼저 와서 배식을 받는 사람과 뒤에 있는 줄을 서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결국은 배식을 받아요. 식판에 밥을 가져가요. 가져요. 근데 내 순서가 뒤에 있을 뿐이에요.
이해됐죠? 예, 됐습니다. 근데 내일 예, 순서가 올 때까지만 기다린다면 정말 네. 맛있는 밥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해요. 이 종목은. 아, 네. 명쾌하나요? 너무 명쾌했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돼요. 예. 꼭 수익 내시기 네네,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STX 네, 매수가 비중은요? 8,390원에 40%. 나 이거 멘토님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아, 이런 종목들은 이게 STX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세력 종목이에요. 아시죠? 예. 알아요, 모르세요? 요즘 막 위에 못 올라가도록 막고 있고 내놓고 이래요. 잡고 있는 거죠. 네, 예. STX 관련주들은 뭐 STX 중공업 요거 보면 STX 이게 그린 로직스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그다음에 예, 딴 거 다 올랐어요. 다 올랐죠. 예. 이거 예. 눌러놓은 거라 그래. STX 엔진. 예, 그죠. 강하게 움직였죠. 막 상도 들어가고 옆으로 횡보하고요. 그죠. STX 엔진이나 로직스 다 좋아요. 근데 STX는 눌러놓은 다 거예요. 좋아요. 다 올라가. 예, 이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이게 못 올라가고 누른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수가가 8,000원대잖아요. 예. 그럼 파실 거예요? 팔지 않을 거예요? 아니, 빠져나오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게요? 예, 손절 조금만 좀 손이 좀 들어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아니, 손 갖고 있어요. 아, 예. 이거 손해 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아, 이 매집이라 예.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주가라는 거를 볼 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1,800억, 뭐 실적은 뭐 STX 엔진이나 STX 로직스, STX 엔진 쪽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린 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업황이 좋아요, 이쪽 자체가. 근데 STX는 지주사 격이잖아요. 근데 눌러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매집을 보는 거예요. 이 매집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줄줄줄 흐르다가 이 움직임이 되게 예. 강한 종목인지 아시죠, 이거? 이슈가 나오면 막 상도 예, 막 치는 알아요. 거예요. 변동성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은 놀링이라고 보면 돼요. 장소에도 보면 막 누르고 있어요. 계속. 예, 막 그냥 올라가려면 이 유통 물량도 되게 작거든요. 이 종목은 올라가려면 예. 눌러놓고 올라가면 누르잖아요. 물량을 매집한다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예. 종목은 이제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없어요. 없죠.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한번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거래가 푹 들어온다. 그때부터 시작일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탄력이 되게 좋아요. 상도 잘 가요. 상한가도 잘 가요. 그러니까 굳이 예. 지금은 뭐 비중도 많으니까 파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7,000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마시고요. 그래요? 예, 괜찮아요. 난 멘토님 말씀만 듣고는 기다려볼게요. 기다리세요. 매집 잘 돼 있어요. 이거 누군가가 매집을 잡아놓고 눌러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월봉 한번 예, 보시고. 확 막 나요. 막 장중에 좀 눌러나가고 속 내려고 이래요. 눌러놔도 이게 여기 보면 주봉이거든요. 주봉은 별로 뭐 그 시세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왜 빠진 거 아니라면 상계 8,000원인데 5,000원 됐다, 6,000원 됐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한번 붙으면 되게 많이 세게 한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 여기서 이제 6,000원에서 10,000원 가는 것도 시간 문제 이런 종목들은.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누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계속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 가격을 눌러요. 올라가려면 밀려버리고 예, 올라가려면 누르는 밀려버리고. 월요일부터 움직이겠네요. 분봉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30분 봉을 잘 보거든요. 30분 봉이나 예. 20분 봉을 잘 봐요. 20분 봉과 30분 봉을 보는 이유는 봉 3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이제 1분 봉 같은 경우는 타점을 잡을 때 보고요. 1봉 같은 경우는 내일 시세를 볼 때 보고, 주봉은 한 주, 월봉은 가격 위치를 볼 때 써요. 근데 분봉 같은 경우는 타점 잡을 때는 뭐 3분봉, 1분봉, 5분봉 보는데 중요한 건 30분 봉이에요. 30분 볼 때 이렇게 봐봐요. 여기 30분 보면 30분에 봉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 한 시간이면 2개의 봉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렇죠. 봉을 보면, 그죠? 여기 보면 길게 하나 들어왔죠. 1시 정도의 거래가 딱 예.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딱 들어왔죠. 봉을 세웠죠. 예.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하죠. 잡고 있죠. 요게 물량이 예. 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물량이 하나 들어오고 놀링 들어왔고 요게 양봉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움직일 거예요라고 한 거는 이 봉이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래가 들어와서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강하게 리바운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그냥 여기가 이제 6,200원까지 땡길 거예요. 이 종목은. 거기 땡겨 놓잖아요. 그럼 위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끌고 가세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본전가는 넘어가겠네요. 예, 6,000원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언제 끝내야 돼요. 2부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도 10분 후에 또 2부에서 또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종목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